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어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나스닥과 S&P 500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국면입니다. 이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일정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글로벌 원샷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만 오름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0.77% 상승이었고요. 반면에 나스닥 지수가 0.8% 가까이, S&P 500 지수는 0.25%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특히 장 초반에 5,500포인트 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IB들이 최근에 올려잡았던 목표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 중반부터 이렇게 낙폭을 확대해 나가더니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간밤 나온 지표들은 식어가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택 심리지수가 45포인트에서 43포인트로 전월보다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3만 8천 건으로 나타나면서 식어가고 있는 고용시장을 반증하는 데이터를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수익률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와 함께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을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볼 만합니다. 경제 가장자리에서는 다소 완화의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건데 그동안 정말 강력한 매파 중에 한 명으로 분류가 됐던 카시카리 총재가 이러한 이야기를 내놓았다라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만합니다. 자, 영국은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7회 연속 동결 결정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동결을 결정하자 달러 인덱스가 7주의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역의 환율이 1,39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환율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WTI 원유 선물 미국의 원유 재고가 245만 배럴 가까이 줄어들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중동발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서 82달러 선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장 전에 나온 소식이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초점을 좀 맞춰서 한국의 MSCI 지수 편입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따라서 앞으로 1년 동안 또 MSCI 지수 편입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됐고요. 이와 함께 또 주목해 볼 만한 점이 환율 조작국, 환율 관장 대상국에 일본이 2년 만에 포함됐다는 소식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엔비디아, AMD 소식은 잠시 후에 퀄컴과 ARM 소식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이 AI 노트북을 또 역시 발맞춰서 출시를 하게 될 텐데 일부 소프트웨어와 또 게임,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즐겨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게임이 구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였고요. 특히 퀄컴 칩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호환이 되지 않는 현상을 나타냈다라는 소식과 함께 퀄컴 그리고 칩을 설계했던 ARM까지 동시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간밤에 테슬라는 1.8%가량 하락이 나왔는데요. IBC에서 목표가를 내려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 판매량도 줄었고요. 자동차를 렌탈하고 있는 허츠에서 전기차의 비중을 줄인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도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종목들 일제히 내림세 보였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정장에 진입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옵션 만기에 따른 단기 조정인 걸까요? 간밤에는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큰 낙폭을 보여줬고 CNBC에서는 현재 메가캡의 과매수 현상이 조정장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일이죠. 오늘 밤입니다. 5조 5천억 달러가량의 대규모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이 단기 조정에 진입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러셀 20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일제히 내림세를 보여줬고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빅스 지수가 급등했다는 점은 우리가 시장 투심에 참고해 볼 만한 주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금리와 지표를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러다 또 환율이 1,400원대 돌파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주택시장 심리지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닐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 앞서서 원샷에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엔 중앙은행 금리 결정이 또 다소 포진해 있는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간밤에는 영국과 스위스의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영국은 동결 결정, 그리고 노르웨이도 역시 동결이었습니다. 다만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CPI
CPI 목표치가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목표치가 도달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이미 CPI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8월이 되면 인하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솔솔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 역시도 선거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영란은행의 행보가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스위스는 2회 연속 25bp 인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스위스에서는 인하 결정, 영국에선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달러 인덱스가 최고치로 치솟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역외 환율이 1,390원을 상회했고 또 거기다가 엔화까지도 참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화가 달러당 159엔 그리고 3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거고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설정이 됐다라는 것도 역시 엔화 환율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엔화의 약세에 동조하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중국 역시도 이번 주에 LPR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죠. 이렇게 아시아권의 환율, 달러를 제외한 다른 로컬 통화의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과 관련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AI 관련한 업데이트, 엇갈린 운명이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엔비디아와 AMD의 흐름이 상당히 달랐죠. 엔비디아는 3.54% 하락한 반면에 AMD는 4.62%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장 초반부터 이렇게 빨간불을 강하게 켰던 것은 아니고요. 장 초반만 해도 거의 7%의 오름폭을 보여주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엔비디아, 델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합작을 해서 머스크 CEO의 xAI 그록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영향을 미쳐서 급등이 나왔다가 아무래도 쿼드러플 위친데이 내만여의 날을 좀 앞두고 거기다가 대규모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상당히 굉장히 컸던 하루였다라고 이렇게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쿼드러플 위칭데이와 함께 마주하게 되는 게 S&P 500의 리밸런싱 데이인데요. 이런 부분과 함께 최근에 이름이 참 많이 들렸던 종목들 엔비디아라던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던가 여러 가지 리밸런싱 데이를 맞이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AMD의 경우에는 파이퍼 샌들러가 하반기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탑픽주로 선정을 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또 보안 이슈가 불거지면서 낙폭이 컸던 점도 AMD의 매수세를 유입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주가의 흐름이 조금 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아마존은 엔스로픽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오픈 AI의 서비스는 챗 GPT죠. 그리고 엔스로픽은 클로드입니다. 엔스로픽의 클로드 3.5 소넷이 벤치마크 결과 GPT-4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두 기업의 주가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애플도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2.15%의 낙폭을 가져갔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기술주 ETF인 XLK의 비중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 중국에서 챗 GPT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애플이 이번에 AI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손을 잡은 기업이 바로 오픈 AI입니다. 챗 GPT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소식에 중국의 협업사를 찾아야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중국의 협업사를 또 모색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릴 테고 그렇게 되면 아이폰의 중국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조금 더 연기될 수 있다라는 소식에 애플의 주가가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바다의 왕자 해운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CFI가 지금 4거래일간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물류주, 해운주 지속적으로 상승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전에 또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1억 달러가량에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방산 쪽에서 계속해서 힘을 내고 있고 거기다가 본업인 조선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장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하나오션입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조선소로 말할 것 같으면 2027년까지 수주 잔고를 확보를 이미 다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연안 무역에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을 건조하려면 미국에서 건조를 해야 된다라는 존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존스법에 의해서 선박 제조가 가능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 컨테이너선 여러 가지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오션 관련 주들의 주가 흐름에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붙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일단
테크주들 중에 일부 종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출회됐던 하루였습니다. 쉬어가고 나서 어느 정도 좀 힘을 내뿜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일단 내마녀의 심술이 일단 벌써부터 좀 짓궂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네요. 심술을 앞두고서 좀 잠시 움츠러든 상황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주에도 도약을 해줄 수 있을지. 사실 너무 많이 달렸었잖아요. 숨고르기에 들어간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증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일단 어제까지의 우리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복귀해보죠. 자, 코스피, 코스닥 어제 엇갈렸지만 지수 중심으로 한 상승 움직임은 계속됐던 하루였습니다. 증시의 탄력이 심상치가 않다. 이대로 간다면 2,800을 뚫고 3,000 가겠는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불어오고 있는 이 줌입니다. 6월 지난주에 있었던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FOMC, CPI 이후로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다시 한번 2년 5개월 만에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2,810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환율이 오르긴 했는데 지수 쪽으로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불어오고 있지만 달러가 다른 유로화나 엔화 대비 좀 강세 움직임을 띠게 되면서 환율은 1,380원 위에서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깜짝 스위스 쪽에서의 금리 인하 소식이 있어서 여기에 따라 달러가 소폭 강세를 띠었다라는 측면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고환율에 익숙한 듯 시장에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제 5천억 원 가깝게 지수에 담아가는 모습 확인됐고요. 꾸준한 수급 유입 잠시 후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어느 쪽을 담았나 봤더니 삼성전자 다시 한번 적극 담아가는 모습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서 포착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후 더 들어서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그 전날 쉬었던 미국 증시 안에 엔비디아가 7%가량의 급등세, 나스닥 역시 지수 중심으로 선물 기준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함께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함께 1% 가깝게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이 학회에 대한 기대감 21일부터 24일까지 당뇨 학회가 펼쳐지게 될 텐데 이미 선반영하면서 이번 주에 오른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이프릴에 단독 기술 수출 소식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강하게 상한가로 치닫는 모습, 이런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 안에서 종목 전체적으로 섹터의 센티멘탈이 좀 좋아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리가켄바이오 11%의 급등세, 오스코텍도 5%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ADC 쪽으로도 재평가 이뤄지는 모습 들어왔습니다. 정책주 안에서는 저출산, 영일만 이 두 키워드가 어제 테마 안에서 들썩였던 두 키워드가 되겠고요.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 어제 초반에 갭으로 떠서 출발했던 저출산 관련 종목들, 캐리소프트와 깨끗한 나라는 상한가 마감됐는데 꿈비와 아가방 컴퍼니 같은 대표적인 저출산 대형주 안에서는 다소 좀 마지막에 막판에 반락하면서 1%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 영일만 가스정 관련해서는 한국가스공사 대장주 중에 하나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코오롱 글로벌과 함께 급등세 연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고속도로 인프라 확장 소식이 들리게 되면서 새롭게 또 코오롱 글로벌에 대한 매기가 더 쏠렸던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추와 관련돼서는 엑슨모빌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며 어제 오전에 개장 중계 때 DK락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피팅 업체들 강세 움직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대로 3,000선을 돌파해준다면 참 좋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이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돌아온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담고 있다는 이 든든한 움직임은 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이 코스피에 대한 낙관론과 신중론 여러 가지 뒷받침하는 요소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2번 지지하고 있는 AI 열풍, 간밤에 이 엔비디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낙관론을 지지하는 내용 안에서 다시 한번 단단하게 지지가 될지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신중론 쪽에서는 앞서 혜은 앵커가 또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또 한 번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것 불발됐습니다. 1992년에 신흥국 지수에 이제 처음으로 편입이 됐고 2008년에는 선진국으로 승격 가능한 관찰 대상국으로 처음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에 여기에서 내려오게 됐는데요. 이후에는 계속 후보군에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1년 동안 후보군에 들어야
있다. 그 다음에 선진국 지수로 또 들어가게 될 수 있을 텐데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1년 동안 그 다음 기대를 걸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공매도 재개 같은 시장의 룰을 지금 좀 어기고 일시적으로 이제 내년까지 또 한번 공매도 금지가 되죠. 그런 상황을 좀 아쉽게 보고 있다라는 측면의 코멘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예상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수급적으로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글로벌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꾸준히 지켜보고 내년에 공매도 재개된 이후에 한 번 더 기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꾸준히 담고 있다는 건 꽤 든든합니다. 어제도 삼성전자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거래소 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다는 측면은 다소 아쉽습니다. 알고 있겠지만 지금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 시장 안에서는 하이닉스, 이에 더불어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까지 꽤 큰 형님들의 리그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담아가는 외국인들은 1조 원을 넘게 이번 주 안에만 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까지 보면 외국인은 6월 들어서 한 3조 원 넘게 담았는데 매주 1조 원 넘게 꾸준히 담고 있다는 측면 짚어보셔야겠고요. IT 쪽으로의 쏠림 현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 주에 달라지고 있는 부분은 기관이 이달 들어서 확실히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는데요. 1조 4천억 원 정도 누적 순매도를 기록했던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이번 주 순매수 기조로 3,500억 원 전환이 되면서 6월 들어 순매도 규모가 살짝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 이번 주에 감지된 변화로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의 순매도는 줄고 외국인은 담아가고 이런 흐름은 지수의 하방은 탄탄하게 상단에 대한 기대는 높이게 만드는 수급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200 선물에서도 1조 8천억 원의 순매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규모로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거래소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는 연간 22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 IT에 대한 집중적인 순매수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은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합니다. 5월에 살짝 흔들렸다가 다시 6월에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 같이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뭘 담았나 이번 주에 좀 달라진 시각 변화를 봤더니 기관과 외국인의 시각이 꽤 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매수 주간 1위는 삼성전자, 나흘 동안 1조 4천억 원 규모를 담았습니다. 9천억 원, 그러니까 거의 1조 원 가깝게 나흘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대규모로 쓸어 담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LG전자 바닥권에서 담은 종목 그리고 현대차도 담아가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이끄는 양상, 그 뒤에는 든든한 쌍끌이 매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시총 상위 대형주들을 담아가는 움직임 그리고 달라진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 이것이 이번 주의 수급 키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해은앵커도 지적을 했는데 과연 고점인가,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되면 여기서 우리도 같이 무너지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꾸준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이 올라오기도 올라왔는데 AI 열풍에 뒷받침되고 있는 HBM 스토리, 이 내러티브는 계속 살아있는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HBM이 2025년에는 공급 과잉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 책정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HBM 공급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디램 3사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24년과 25년 캐파까지 모두 다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론도 캐파 확장 소식이 있었죠. 이렇게 3사의 2024년, 2025년의 캐파 할당 마무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 내년까지의 수급률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률에서 역산해서 가봤을 때 수요와 공급, 계속해서 공급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올해까지 나타났던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질까? 이 부분이 HBM 가격 상승을 이끌고 AI 열풍을 이끄는 거니까요. 그런데 봤더니 24년까지는 공급이 크지 않습니다. 수요가 계속해서 좋은데 공급으로 확 전환이 되면서 25년에는 수급률 125%로 공급 과잉 사태에 진입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3사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이 공급 과잉에 대한 판단은 조금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급 부족 사태는 내년까지도 아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고요. AI 칩 출하량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 수급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변동폭이 크다. 아직 잠정짓기는
우리가 결론을 짓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에 따른 공급률 변화. 삼성전자에 지금 공급이 달려 있기 때문에 콜 승인 안 받았고 SK하이닉스와 거의 캐파가 동일한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콜 승인을 받게 되면 아마 큰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콜 승인 통과가 안 된다면 공급 부족 사태는 이어지겠죠. 이 부분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3사의 캐파가 내년까지 봤을 때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래서 공급 과잉에 대해서도 더 우려 깊은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 세 가지를 꼽으면서 25년까지 공급 부족 이야기를 꼽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의 변수, 공급 측면의 변수, 특히 공급 측면의 변수에서는 삼성전자의 콜 승인이 상당히 중요하고 내년까지 만약에 엔비디아 쪽으로 HBM3, 4까지 납품을 하게 된다면 아마 이 부분은 확실히 공급 과잉 사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개별단에서는 호재이긴 하지만 HBM에 대해서는 다소 좀 우려 깊은 시각으로 봐야 되는 변수라는 점은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와 공시 리포트 모아봤고요. 지금 만리장성 중국의 진출이 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달에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인디밴드가 중국에 가서 2015년 빅뱅의 콘서트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공연을 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어제 돌연 취소 소식이 나오면서 한두 번 겪었던 내용은 아닌데 또 한 번 이렇게 맞은 느낌이죠. 이 때문에 엔터주들의 변동성 다시 한번 유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이미 악재를 반영하면서 꽤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요. 여기서 변동성 체크 필요하겠고요. SM 그리고 큐브엔터 같은 경우엔 중국인 멤버가 있어서 한한령 해제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변동성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공시 내용 미래산업, SK하이닉스 반도체 공급 이 검사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시간에 거래서 미래산업은 상한가로 치닫는 모습. 요즘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요. 반도체단 안에서도 흔들리더라도 이런 개별 공시 영향과 함께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올지 여부는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포트인데요. 지금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만 모아봤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틀째 시세 분출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15,000원까지 높여 잡으며 지금 하반기의 실적 전망치를 790억 원에서 3,990억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대폭 상향된 이 조정치 눈여겨보셔야겠고요. 북미 고객사 쪽으로 물량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거라서 하반기에 이익 개선세 본격화될 거다. 추세 상승 잠시 후에 나올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일만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오늘 회의가 있어서 이벤트 일정으로도 시세 분출이 한 차례 더 기대되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 탐사, 개발, 생산, 판매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경쟁력 높다. 어제 상한가 이후에 다시 한번 76,000원까지의 움직임. 그리고 여기에 담지 못했는데요.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해서도 DS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33,000원까지 두 곳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기술 수출 소식을 호평을 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개장 중계에서 이들 내용들 반영하며 전략적인 측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